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숭실고 이제 고3 확통 중간고사 총평과 해설을 시작하고자 해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첫 번째 이제 막 시험을 치른 숭실고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아직 그 확통 시험 안 본 학교들이 좀 있죠. 그 학생들이 풀어보고 나서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 해설을 좀 듣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찍는 게 2024년도인데 뭐 2025년 6년, 그러니까 1, 2년 뒤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나중에 3학년이 돼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뭐 해설을 듣고 싶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이 어땠고 뭐 난이도가 어땠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뭐 되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본인은 이번 시험을 토대로 다음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총평을 먼저 해보면 그래요. 어려웠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최근 한 3개년 기출문제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이제 고3 친구들은 사실 벌써 이제 2년 동안 시험 치렀고 벌써 이제 내신이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내신 시험을 계속 많이 치러보면서 안 사실이지만 그래요, 시험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려웠느냐? 그리고 다음 시험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자, 어떻게 어려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려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 이게 잠깐 해볼게.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서 첫 번째로 뭐 난이도, 그러니까 뭐 중 이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깔다가 이제 최상 킬러라고 하죠. 최상의 문제들을 한 세네 문항 이상이라도 깔아도 이건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상위권들이어도 한 30-40분 안에 다 풀었는데 남은 네 문제를 막 15분, 20분 동안 이것만 막 그냥 붙잡고 풀고 간신히 한 문제 푸냐 마냐 막 그런 싸움을 하는 시험, 그런 식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편차가 좀 심한, 난이도의 그 편차가 심한 시험이면서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자, 두 번째, 숭실은 여기에 해당되거든. 이번 숭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진짜 얄밉지 않았니? 중상 이런 것들 위주로 거의 있다가 이제 뭐 솔직히 선생님 기준으로 최상은 아니에요. 좀 어렵네, 조금 까다롭네 하는 거 한 소수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편차는 없었죠. 그래요. 난이도가 편차는 잘 없었다. 중간에 뭐였더라? 12번 문제인가요? 뭐 남학생 여학생인데 여학생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대표 유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 하라는 거의 의미는 그냥 보자마자 뚝딱 풀 수 있거나 교과서 대표 유형을 하라고 쳤을 때 그런 문제가 막 그냥 몇 문제 그냥 눈에 그냥 몇 개 없어요. 뭐 한 문제, 두 문제? 진짜 많아야 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려나? 그 대신 대부분이 다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그래, 편차가 심한 것도 있었는데, 자, 수능 특강 반영이 어떻게 되는 것도 같이 좀 얘기해보죠. 수특 문제, 얘들아, 이 정도면은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부교재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시험이 좀 쉽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이 레벨 3에서 냈다는 거지. 내 기억에 이번 챕터가 3개 챕터였고 각 챕터별로 레벨 3에 거의 대장격을 하는 문제들이 한 문제씩 꼭 다 나왔다는 거. 레벨 3가 3문항이나 다 출제가 됐고, 보통 다른 학교는 한 문제 간신히 내냐 안 내냐인데 숭실고는 다 냈어요. 그리고 레벨 2인데 나는 레벨 2.5라고 얘기해요. 이건 레벨 2가 아닌 것 같아, 거의 레벨 3에 준하는 그 정도의 문제야 라는 것들도 대거 이제 나왔지. 선생님 수업에 대한 조금 뭐 생색을 내자면,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와, 이런 문제는 워낙 어렵기도 한데 좋은 문제라서 유독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번 숭실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는 거야. 뭐 자세한 건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와보면은 그 중상 난이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뭐, 그니까 수능특강에서 방금 얘기했던 뭐 레벨 3 2.5 문제들 난이도 상자를 막 박혀있고 뭐 그랬단 말이야. 뭐가 나올지 이미 예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레벨 3 자체 뭐 풀어본 친구는 알겠지만은 사실 어제가는 모의고사 수능 킬러 문제 그 준하는 문제들인데 그걸로 도배를 해놨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풀이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풀이 길이가 더 많은 표현일 것 같네. 문제 풀이가 전체적으로 너무 길었죠. 짧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엄청난 킬러 문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킬러 문제는 사실 없었다고 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다 중상 이상, 3등급권 이상의 학생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풀이 전체적으로 길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그 시간 관리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수능특강 반영 많이 된 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대부분 레벨 3 어려운 레벨 2 문제 그것도 심지어 변형한 것도 많았어. 아니지 많은 게 아니라 다 변형하지 않았나. 거의 변형까지 해버려서 이거 뭐 쉬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죠. 현재 집계되는 바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90점 이상이 전교생에서 없다고 들었고 한 명 간신 있다 그랬나 없나? 80점 이상도 전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다 라고 얘기 나왔으니 1등급 컷이 80점을 밑돌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뭐 선생님은 이제 가르친 입장이니까 뭐 수학 뭐 이번 시험이 어렵다라는 걸 뭐 얘기하면서 감탄하고 뭐 이거에만 그칠 수는 없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난 이런 표현을 쓰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풀이로만 얘를 풀어야 되는가? 난 그건 굉장히 반대야. 이번 시험 사실 누구보다 정직하게 공부했으면 누구보다 잘 볼 만한 시험이었다고 난 생각해요. 소신 발언하자면 어려운 건 분명히 맞고 너무 어떤 의미에선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변별력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정직했다. 그래서 평소에 꽤 부리지 않고 수능특강 문제 특히 꼼꼼하게 복습하고 반복해서 풀어본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난 생각해요. 즉 타고난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학통뿐만 아니라 어떤 수학이든 마찬가지지. 어떤 뭐 단원이든 어떤 유형의 수학을 풀던 간에 이런 유형에선 이런 개념을 이용하고 뭐 어떤 스킬을 이용하고 이런 것만 정돈이 잘 돼 있고 반복한 친구들이라면은 좋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총 3문제를 준비했어요. 이 3문제 일단 마냥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왔어요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풀이를 준비하긴 했지만 진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유형에서 이 개념, 이 파트에서 필요한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좋습니다. 본격적인 풀이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서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같은 종류의 공 27개죠? 미안합니다. 27개의 공을 서로 다른 5종류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준다? 그럼 중복조합인 걸 일단 예측이 가능하고 자, 조건을 보시면 각 상자에는 모두 홀수개를 넣을 것이고요. 빈 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한 개 상자에는 적어도 한 상자에는 9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가족권을 위해서 가족권 때문에라도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 어떻게 푸는지 알지? 각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해보자. 소문자로. 자, 그래서 이거 모두 더해서 27인데 모두 홀수라고 나와 있으니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2A'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B 뭐 다 마찬가지지? 2B' 플러스 1 쭉쭉쭉 해서 2까지 2E' 플러스 1 이렇게 세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정리하는 문제 있지? 중요한 요소는 뭐야? 범위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어도 되나? 여기 얘네들은 A'부터 뭐 좀 투박하게 적을게요. A'부터 E'까지 모두 0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씩 적어주시면 그러면은 이거 모조리 다 더해서 27이 된다니까 정리해 주시면요. 2로 묶여서 A', B'.
이렇게 될 것이며 1이 5번 더하기 5. 그치? 그래서 얘가 27이 돼야 된다요. 그러면 넘겨주고 나눠주고 해주시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몽땅 다 더한 게 어떻게 되는 거니? 11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프라임부터 E 프라임까지는 모두 0 이상의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이다라는 조건 계속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잘 봐. 그냥 나조건을 무시한 상태에서 가조건만 따져봤을 때, 가조건만 따져봤을 때, 그냥 이것만 바라봤을 때 우리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OH11이죠? 그치? OH11이야. 자, 그리고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선생님은 지금 가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모조리 다 했으니. 자, 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조금 더 익숙하겠지만, 자,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바로 부분 여사건이었어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 때 하는 수업 때 하는 표현인데, 자, 부분 여사건. 전체로 여사건을 씌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여사건 하자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내 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조건 만족하는 거 몽땅 다 세? 몽땅 다 세는데 절대 걔가 답이 될 수 없어. 얘만 센 거는 답이 될 수 없어. 그 이유는 뭐야? 나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풀이는 그래요? 그럼 가조건 만족하면서 교집합 뜻이야.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몽땅 빼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여사건을 구해서 뺀다라고 해서 선생님은 부분 여사건이라 이름을 붙여요. 알겠지? 자, 그래서 OH11에서 이거 만족하는 경우를 지금부터 뺄 겁니다. 여사건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적어볼까요? 자, 그럼 잘 봐. 가를 만족하는데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 얘기하자면, 그러면 일단 모두 홀수이면서,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뭐니? 적어도 한 상자가 9개 이상이다의 정반대말은 모든 상자. 모든 상자가 9개 미만이다. 근데 홀수라 그랬으니까 7개 이하다가 되는 거지? 그치? 모든 상자가 7개 이하. 그럼 다시 돌아봐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녀석들이 다 7개 이하다를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항해주고 하면은 A'과 E'까지는 결국 뭐란 뜻이야? 3 이하란 뜻이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적는 게 다 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5개 더해서 11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A'부터 E'까지 몽땅 다 0 이상 그리고 3 이하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 보라 색깔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기서 빼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난 지금부터 이걸 구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잠깐 생각해보면 몸쫄이 3 이하야 되거든? 그럼 반대로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까? 근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얘가 4 이상이 되잖아? 그럼 그냥 풀면 되지 않나? 아니야. 얘가 4 이상이면서 얘도 4 이상일 수가 있어요. 즉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직접 센다 쳤을 때 하나만 4 이상일 수도 있고 2개가 4 이상일 수도 있고 되게 풀기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은 잘 보세요. 그 다음 잘 봐. 자, 이거 사실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번 더 손을 보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A' 있지? 얘를 3-A2'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B' 얘도 마찬가지야. 3-B2'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A 이건 보라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A2'부터 E의 2'까지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일단 0부터만 대입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3 이하야 되니 그러면 맞고 그 다음에 얘네가 3을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 대입하는 숫자가 3을 넘어가면 음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조건이야. 자, 그래서 여기 A'부터 E'에다가 이거를 모조리 다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15 마이너스 A2', B2', E2'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고 얘가 11이다. 자, 따라서 A2'부터 다 적을게요. B2', C2', D2', E2'까지 다 더한 게 4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와 동시에 조건 다시 한번 적을게요. 지금 A2'부터 E2'까지는 0과 3, 4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구해서 여기다 빼주면 된다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3 이하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건데 이렇게 바꾼다고 한들 뭐가 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아까 얘가 문제가 뭐였냐면 11. 얘가 너무 숫자가 커. 그래서 우리 이거의 반대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세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었잖아.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쳐내니까 는 4야. 그러면 잡아봐. 일단은 이 경우에서 바로 구해보시면은 5H4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얘를 위반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되니? 얘를 위반하는 거. 이 중에 하나라도 4 이상으로 튀는 거. 뭐밖에 없어? 4, 0, 0, 0, 0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사건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치? 즉 얘가 4거나 얘가 4거나 해서 총 5가지 경우 있죠? 그거를 빼주시면 그게 비로소 부분 여사건이 되겠다. 해서 이거를 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365, 얘가 65 빼줘서 총 1300이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 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선생님 기본 풀이는 뭐였냐면은 가족권 만족하는 거 주황색으로 싹 다 구했고요. 이것도 색깔을 맞춰줄까요? 그게 더 보기 편하겠네. 자, 가족권 만족하는 거 먼저 싹 다 셌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자. 즉, 다 더해서 홀수인데 모든 상자가 7개 이하인 걸 빼자라는 거야. 이 조건, 이 보라색깔 조건이 들어간 거를 몽땅 빼버리자. 이 조건. 그래서 이 보라색깔 조건 만족하는, 즉 5개 더해서 11인데 그 와중에 0과 3 사이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다 빼면 답이다. 하지만 3 이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고 거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문자 변환을 주었고요. 그래서 비로소 좀 더 쉽게 이 부분 여사건, 저 보라색깔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것도 선생님 수업 기준이긴 해요. 선생님 수업 기준에서 중복조합에서 이렇게 조건 들어갔을 때 이게 뭐 문자 변환하면서 푸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범위를 그때그때 잘 적어가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꼼꼼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이렇게 중복조합에서 몇 이하이다라는 조건을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문자를 변환을 해서 여사건을 좀 더 쉽게 구한다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니까 정직하게 연습한 친구는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수능 특강 문제기도 했으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는 이제 13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공교롭게 아까 이어서 또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A라는 집합은 이런 순서상을 모아놨대요. 어떤 순서상을 모아놨느냐? 각각을 절대값 씌워서 모조리 더한 게 6이다. 중복조합 베이스인 거 바로 알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정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정수 아니고요, 자연수 아니고요, 정수예요. 즉 음의 정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치? 어쨌든 그거 중에서 하나를 딱 골랐더니 3개 곱해서 0이 될 확률을 지금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행 자체가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 문제 단원하는데 굉장히 쉽게 뚝딱 푼 친구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거의 건드지도 못한 친구, 거의 이렇게 2개만 공전하지 않을까, 2가지만 공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이것도 선생님 수업 기준이긴 해. 선생님 수업 기준으로 뭐 더해서 6이 된다. 그 중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런 조건이 들어갔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선생님이 정말 설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담으로 작년 대선고 기출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복잡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인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정수니까 풀마 2, 풀마 B, 풀마 2 이런 거 부호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야. 그럼 부호를 생각한다는 것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곱하기 2씩만 하면 되나? 아니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0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즉 종합을 하자면 우리는 부호를 생각을 할 거예요. 단 0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생각할 부분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즉 A집합의 원소를 구하실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0의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하는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0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세보죠.
이거 3개 중에서 0의 개수가 2개인 거.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 0 담당하는 거 골라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0, 0을 박아. 그러면은 C의 절대값이 6인 거지? 그러면 C는 뭐야? 6여도 되고 마이너스 6여도 되는 거니까 곱하기 2가지가 되겠죠. 해서 6가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0의 개수가 총 1개야. 그러면 0 담당하는 거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거예요. 0 하나 담당하는 거 고르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라고 쳐.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되거든. B 절대값, C 절대값 더해서 6이 되는 거. 일단 절대값 없다고 쳐. 그럼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경우에서 구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핵심은 EH6이 아니라 EH4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0의 개수를 1개라 박았기 때문에 B랑 C는 엄밀히 말하면 B 절대값, C 절대값은 1 이상인 것만 쳐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세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경우의 수들 중에서 실시간으로 마치 버튼 눌렀다 떼는 것처럼 풀마를 고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60까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0이 없어요. 3개 중에 0이 없으면 0 담당 고를 일도 없고요. 그럼 모두 자연수 3개 더해서 6 되는 경우에서 구해주시면은 3H3 되겠죠. 그치? 그리고 곱하기 부호 두 가지 해주시면은 2의 세제곱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시면은 80이에요. 그래서 총 다 더하면 몇이에요? 146인가요? 14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요. 이거 중에서 우리는 뭘 골라야 돼? 3개 다 곱해서 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고, 그럼 뭐야?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가 0?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녀석은 뭐 그냥 볼 게 없네. 얘네거나 얘네면 되는 거 아니야? 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해서 6 더하기 60 해서 66 올리면 딱 끝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2로 나누어서 33, 2로 나누어서 73. 73분의 33, 답은 5번이 되겠죠. 내가 너무 쉽게 풀었나요?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단언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 이 중복접 중에서 절대값 쓰여진 유형, 이 유형은 0의 개수를 기준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정말 얘기 많이 했고, 그거대로 연습한 친구는 사실 기본 문제처럼 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알겠지? 계속 이런 거야. 한 문제 더 풀이 해주겠지만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단답형 마지막 문제예요. 곧 풀어줄 텐데 그 문제조차 결국에 해당 유형은 어떻게 접근한다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답형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답형 5번이에요. 사실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좀 잘 못 푼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걸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풀이가 뭐 빙빙 돌거나 좀 공통된 일관된 실수를 해서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뭐 별 뜻 아니죠? 이렇게 원형의 테이블 뭐 정도로 놀이기구라고 하네요. 해서 모든 좌석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는 거야. 여기에 총 4쌍의 부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4쌍의 부부가 앉을 건데, 자, 이게 지금 시행이야. 자, 그러면은 뭐 더 읽기 전에 전체 경우의 수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실수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원에다가 8명이 앉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요? 8팩토리얼 하고 파이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도 난 정말 잔소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왜 이건데? 라고 했을 때 대답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8명을 세우게 되면은 8팩 세운 다음에 한 칸씩 밀려서 회전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동일한 케이스가 발생되니까 8가지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2가지 나누는 거. 얘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험을 해보는 거야. 8명을 쭈르륵 앉혀봐요. 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A1, A2 이렇게 다 앉았어.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야? 한 칸씩 회전을 해서 똑같은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는지 그걸 한 묶음으로 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서 한 칸씩 밀려 앉으면, 즉 뭐 A1, A2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그 처음과 달라요.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 칸씩 밀려 앉고 하다가 언제 처음이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렇게 앉았을 때, 이때가 유일하게 중복된 경우가 된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8팩토리얼을 지른 다음에 한 칸씩 밀려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다시 실험을 해본 결과 처음 거 포함해서 2개만 한 묶음으로 같은 걸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분의 8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마저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 분자 올리면 답이겠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4명이서 앉을 건데 이웃해서 내 쌍끼리 앉을 거다. 이것도 정말 많이 풀어봤죠? 뭐 4개 커플이 이웃해서 앉는다 이런 거 많이 풀어봤지? 자, 그렇게 앉을 건데 그냥 이웃하는 게 아니라 좌석의 번호의 합이 3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어떻게? 이렇게 앉아야 되겠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이렇게 앉아야 하고,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몇 쌍의 부부 커플이 앉는다라고 했을 때에 일괄된 풀이를 항상 강조했어요. 그때그때 다른 풀이 하면 안 된다고. 어떤 풀이를 해줘야 돼? 한 쌍씩 앉히세요. 한 쌍씩 차례대로 앉히라 이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첫 번째 커플, 얘네 커플 먼저 앉혀봐. 핵심은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냥 빈 놀이기구에 둘이 와가지고 어디 앉을까 고민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원이니까 회전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것만 고려해서 뭐 2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1, A2 이렇게 앉았다고 쳐. 이렇게 앉았어. 여기서 중요한 거 원순열에서 기본은 특정 대상에 앉으면 거기서도 원순열이 깨져요. 그때그때 다 다른 경우의 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음에 B1, B2가 와서 어디 앉을까 고민했는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게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B1, B2 여기 앉았다고 치고 그럼 그 다음 C1, C2가 앉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4가지 되겠죠? 자,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앉아서 또 뭐 C1, C2 이렇게 하겠지? 남은 자리도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는 곱하기 2 이렇게 푼 친구가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풀었는데 왜 틀리냐고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자,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 다 맞거든. 딱 하나 여기 아까 시작할 때 2가지 있죠? 이게 2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4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거든.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 다시 한번 그래 보자. 뭐 설명 거의 끝났으니까. 자, 맨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일까? 오씨, 미안해, 이전에 얘기로 봐줘요. 이게 돼 있고 숫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지금 1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 맨 처음 했던 거 다시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커플이 빈 놀이기구에 와서 앉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는 아니 어차피 회전해서 같은 거니까 1과 2에만 앉을 거니까 이렇게 앉느냐 이렇게 앉느냐 2가지 아닌가요? 자, 근데 이거 좀 함정이 있죠. 여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이 왼쪽 2가 오른쪽이어서 이렇게 앉는다 2가지였지. 근데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A1, A2 앉는 거랑 이렇게 와서 A1, A2 앉는 건 다르잖아요. 그치? 이렇게 앉는 경우는 이렇게 앉는 경우는 달라. 1과 2가 지금 좌우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경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1이 왼쪽, 2가 오른쪽에 있는 이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2가지, 반대로 1이 오른쪽, 2가 왼쪽에 있는 이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2가지 해서 처음에 첫 커플이 앉는 경우의 수는 4가지로 계산해 주셔. 맞아요. 오케이. 이게 좀 그랬지. 그러니까 그럼 풀이가 뭐 별게 없죠?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볼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 답이 나온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밑에가 8, 7, 6, 5, 4, 3까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 4 약분되고요. 6, 6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2, 4, 8 약분되죠. 그러면은 분자는 1만 남고요. 분모 어떻게 되는 거야? 35 곱하기 3이니까 105이지 않니? 105분의 1 분모 분자 더해서 답이 106입니다.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대부분 다 수능 특강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특강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낸 문제들, 뭐 어렵긴 하지만 그 문제들은 뭐 별로 풀이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서 좀 풀이에 의문이 들 만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세 문제 풀면서 계속 강조한 부분 있지? 이런 유형은 이렇게 연습한다. 저런 유형은 저렇게 푼다. 이런 게 굉장히 일괄된 풀이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면서 다음 시험도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너무 절망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대비하시면은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거라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느라 너무 고생들 많았고 다음 시험 잘 보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